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전기 난방기구를 많이 쓰기 때문인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생 할머니는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돌리기에는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목돈이 덜 들어가지고 기름 한 번 넣으면 한 50만 원 얼마 더 들어가지 이게. 요사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새 이 대형 매장 난방용품 판매는 지난해보다 70% 급증했습니다. 특히 기름값에 가스비까지 오르면서 전기용품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사용량은 68만 킬로와트로 지난해보다 7% 증가했고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전력 사용량에 육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70만 킬로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경에 70만 7천 킬로와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여름철 최대 전력 기록인 71만 6천 킬로와트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해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는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해 전기를 절약한 13,000세대 인센티브 2억 2천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기 사용량이 최근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적은 세대에는 최고 2만 원의 현금이나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탄소 포인트제로 전력 사용량 6,000kW를 줄여 온실가스 2,700톤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에너지 빈곤층인데요.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주택 곳곳에서 열이 새나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이소연, 김찬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노정순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계절은 겨울입니다. 기름 보일러를 틀어도 낡은 집 창틈과 벽체에서 한기가 계속해서 스며들기 때문.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200리터의 기름을 지원받지만 단열이 안 되다 보니 난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리 펴놓고 이불 안 덮으면은 이제 등도 시렵고 하니까 우풍이 좀 있은 게. 김모 할머니는 단열이 안 돼 기름값이 많이 들자 아예 연탄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를 지원받아 겨울마다 600장 넘는 연탄을 떼는데도 따뜻한 겨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면으로만 공구리 챙기니까 그냥 추운 냉기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열 손실을 측정해봤습니다. 오래된 현관문과 창틈으로 열이 새면서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창틀이 알루미늄 형태이다 보니까 바깥 열 전도율이 쉬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에서 난방을 하더라도 좀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열이 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난방비를 아무리 지원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2천여 가구로 예산만 연간 6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난방비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대안에 대해서 이어서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인 박모 씨가 사는 이 집은 지난 10월 단열재를 덧붙이고 창틀을 바꿔 열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예, 전에는 나무 창이었는데 나무 창이 단점이 이제 바람이 심하게 드는 이제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VC 창으로 바꾸고 이제 유리도 두꺼운 재질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단열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저희가 블로우더 테스터기라는 장비를 가지고
열 측정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사 전과 후에 60% 이상 개선됐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사비가 500만 원으로 부담은 되지만 난방비를 줄이고 난방 효과는 높여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도 줄어들어 친환경적입니다. 열 효율을 높여서 좀 난방의 효과들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연간 300여 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늘리기 위해 금액을 120만 원으로 제한해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사는 이쪽으로 문 달아주고, 도비 그냥 또 그 우품 장치도 다 해주고, 해신데, 현관 쪽으로는 좀 추워 마심. 자치단체의 에너지 복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임시 방편에 치우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연간 난방비를 연탄 개수로 환산하면 1000장 정도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연탄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같은 비용을 주택 개선에 사용하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남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엄청난 돈을 들여 이웃 나라로 분뇨를 보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축산물 수출국 2위인 네덜란드의 현실인데요. 이 막대한 수입 사료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분뇨 처리 시설. 거대한 분뇨 운반 차량이 석 달 동안 묵힌 분뇨를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We're going to Germany. 분뇨를 공짜로 받아주는 독일의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분뇨를 버리는데 1톤당 우리 돈으로 25,000원이 들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Omdat wij in Nederland een overschot hebben en wij liggen hier vlakbij de Duitse grens. In Duitsland is nog een tekort op grote delen. Vandaar dat wij naar Duitsland brengen. Het is vraag en aanbod. 인구 1,600만의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축산물 수출국이 된 것은 값싼 수입 사료 덕분. 북미와 남미에서 온 곡물은 운하를 타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이동합니다. De mais uit Amerika, soja, Brazilië en allerlei graan, ook Canada zelfs, Frankrijk, ja, Duitsland hebben we heel veel gedaan. Dus ja.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로부터 사료를 수입해서 가축을 사육한다는 점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젖소도 150만 마리를 키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190만 헥타르의 농경지에 엄청난 분뇨를 뿌린 것은 질산염을 축적시켰고 청색증 등 질병을 야기했습니다. So a lot of livestock production and that means a lot of production of manure. But we are a small country, so we have a problem with the disposal of the manure in the Netherlands.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료를 수입해 2억 마리의 가축을 키웁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분뇨를 다른 나라에 가져다 버릴 방법조차 없어 지난 20년 동안 무려 1억 톤 이상의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공장 이제 폐수하고 그다음에 종말체에 나오는 시래기하고 축산 폐기물 이거 짬뽕대 이런 겁니다. OECD 가운데 가장 늦은 2012년 해양 투기를 중단하자 육상의 불법 배출은 더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제가 제 몸에다가 제가 좀 뿌렸다고 법적 위반됐다고 와서 벌금 물고 정말 눈에다 뿌리 눈이 오염된 것도 아니고 내 눈에다가 지금 아까 나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뿌렸는데. 가축 분뇨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국토에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분뇨 처리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네덜란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제주 예비 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등 29명은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항소하면서 올해 말까지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장기화되면서
관련 소송 7건 모두 내년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오등동 연강병원 부근 농자재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6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합니다. 낮에도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산간에는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이 현재 기온 9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1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밤부터 많은 눈이 쌓이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삼적도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제주시 구자읍과 일도 2동, 서귀포시 표선면과 동홍동 등 4군데가 최우수 읍면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 10군데가 우수 읍면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읍면동별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출신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그룹 연의 12번째 전시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하는 제주엄마의 인성코칭 토크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내일은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려 지휘자 류근수 씨와 연세대 심리학과 송현주 교수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시 상록회관에 있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근로자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기업 만들기 무료 강연을 마련하고 근무 환경과 사내 복지를 개선한 도내 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탐나중학교 학생회가 마련하는 탐나중 예술여행 제2회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모레 오후 5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부설 제주환경교육센터는 모레 오후 2시 한라수목원에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을 초청해 놀면서 배우는 자연을 주제로 실내외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이도 1동에 있는 주식회사 소랑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4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7국에 731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 정보 정유진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오늘 신축병원 완공에 따른 개원식을 갖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10월 신축병원으로 이전해 진료 업무를 시작했지만 최근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정식 개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